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2일 오후 4시 49분입니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어제 행동을 초등학교 학급 회장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회장이 아니고 초등학교의 학급 회장입니다. 요새 학급은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한 20-30명 되는데 거기서도 회장, 부회장 뽑는데요. 그 뽑힌 회장도 이준석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손 뗀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김문수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논평하기를 한국 정치사상 당대표가 깽판 치는 걸 처음 봤다. 이런 어린애를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세대 결합론 무산 발언에 대하여 선거에서 개별적인 사람에 따라 한 세대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특검 촉구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뜻을 밝혔는데 좀 점잖게 이야기했네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비전이 제시되면은 모든 세대가 거기에 동조해 따라가는 것이지 특정 세대가 어떤 특정인을 보고 하는 것이 투표 성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세대 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으니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방지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여기 세대 결합론은 이준석이 대표한다고 자칭하고 있는 20대 30대와 60대 이상이 결합해가지고 40대 50대를 샌드위치처럼 압박하자 하는 전략인 모양인데 우선 20대 30대가 요사이 작금의 이준석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20대 30대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부터가 말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했는데 김종인 이준석 사이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이 대표 사퇴는 어제 사퇴함으로써 일단락됐다고 판단한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 선언하면 그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종인 씨는 80대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30대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세대의 차이가 있지만은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의 인간사회의 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이나 이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 위를 아는 겁니다. 아래 위를 안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배 세대의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수구 세력이 되니까 보수는 끊임없이 지켜가면서 또 보수, 고쳐가야 하는 게 보수 세력의 덕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풍양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미풍양속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는 예의 범절이고 집안에서는 그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할 때는 그게 애국심이 되겠죠. 애국심, 효도, 미풍양속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핵심은 뭐냐? 아래 위를 아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한눈에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뿌리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정통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우파고 보수인데 이준석의 작금의 행동은 그냥 폐륜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수적 인간형이 아니고 저 좌파적 인간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대장정이 정권교체라면은 그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당 내에 있습니다. 당 대표를 놓지 않으니까 그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윤석열이 실수하는 걸 기다리면서 뒤에서 칼질하는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미 이준석 때문에 지난 11월을 허비하면서 수백만 표가 날아갔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날아간 표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만 표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 이 난동으로 또 날아갈 표가 한 100만 표 되면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지난 11월 5일만 해도 윤석열 대세론이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때 이준석이가 끼어가지고 김종인과 내통한 건지 짜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윤석열을 압박하고 윤석열이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권위도 실추되고 대세론도 아주 희미하게 된 것, 역사적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1등 공신은 이준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정권을 놓쳐서 김일성 세력 세상이 되었다. 종북 세력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 세상 만사는 그러나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만이죠. 요사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같아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출발선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 원위치했습니다. 앞으로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시계 바늘이 똑딱똑딱 하면서 지금 3월 9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기 전에 파라라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동안 이준석의 행동을 보면은 이재명과는 거의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도 그냥 립서비스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당내 내부 총질에 전념했고 요사이는 무슨 계산인지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라이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원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탈당시키든지 제명시키든지 탄핵하든지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준석이 이미 선거에서 손 뗀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쓸모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뭘 하나 끌적거리면은 문장도 아닌 걸 끌적거리면 이걸 또 열심히 써주는 이상한 정치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정치 기자들. 그럼 이 정치 기자들은 이준석을 띄워줌으로써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내려앉히고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끌어올리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이용할 겁니다. 수단. 윤석열 후보는 자기 심장에 지금 박혀있는 이 가시를 뽑아야 되는데 잘못 뽑으면은 출혈이 심할 것이고 그냥 두고 가자니 뛸 수도 없고 좀 불쌍하게 됐습니다. 답답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동정해가지고 지지율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민심이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이 정권교체의 가장 큰 골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